아니 뭐 이게 중국 소규모 업체 얘기도 아닙니다. 지난달에 국내에 신차도 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브랜드가 한국에서 철수할 거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인가 싶기도 한데 계약하고 기다렸던 차주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드 얘긴데 포드가 갑자기 한국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늘은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획을 그어도 몇 번을 그었고요. 심지어 지난달에 신형 머스탱도 국내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국 사업 철수를 논의 중인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언론사가 기사를 연속으로 2번이나 냈는데요.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줄여서 포드 코리아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나 봅니다. 한국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업 철수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잘 돼서 야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되면 판매 방식을 바꾸든지 해서 한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달려보자가 되는 거고요. 야 그거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데 그냥 철수해버려,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거다, 이런 소린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의 자존심인 포드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포드가 한국에서 부진한 이유가 신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포드가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이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량이 한국에서 안 나왔다는 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포드가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건 4.98%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 거냐면 작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입차 시장에서 1등을 한 건 BMW죠. BM은 시장 점유율이 27.5%였습니다. 그리고 4%를 기록한 건 렉서스랑 포르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그래도 지금의 렉서스나 포르쉐만큼은 도로에서 자주 보였다는 거죠. 이때가 딱 몬데오랑 익스플로러가 잘 나갈 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에 6,721대를 팔더니 2022년에는 5,300대, 2023년에는 3,450대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도 점유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위가 지프, 바로 아래는 푸조, 한마디로 처참했다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집계된 걸 보면 판매량 순위는 올랐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머스탱 신형이 출시된 이후로 신차 휴가를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떤가요? 예컨대 어떤 브랜드에서 신차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에 어떤 차가 있는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브랜드의 주력 모델들 판매량도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포드는 지금 한국에서 신차 휴가가 거의 없는 수준이란 겁니다. 포드 코리아가 팔고 있는 브랜드가 링컨도 있잖아요. 링컨에서도 작년에 신형 노틸러스를 출시했죠.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길게 연결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 차인데 얘도 신차 휴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신차 휴가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에서 인지도가 낮아졌냐는 건데 이건 약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차가 없어서 한국에서 관심을 못 받았다, 이건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차는 있었는데 마케팅이 문제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마케팅이 다 하는 겁니다. 좋은 상품성은 기본이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리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신차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경쟁하는 미국 토종 브랜드잖아요. 신차는 있었지만 한국에 출시하는 신차는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전기차만 봐도 어떤가요? 머스탱 마하 2, 포드의 대표적인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출시된다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미국 브랜드인 쉐보레는 이코노스 EV다 뭐다 해서 국내에 출시될 거라는 설이 그렇게나 많았고 실제로도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포드는 이런 설조차 없었다는 거죠. 전기차가 경쟁이 안 된다 싶으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라도 들여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선 서운한 겁니다. 굳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하나? 그런 차를 사줘야 하나? 이런 서운함 때문에 더 안 쳐다보게 되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차피 한국 시장에선 가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팔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신차가 있었지만 마케팅이 문제였던 건지 이거겠죠.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 포드가 한국에서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강남 소나타의 원조는 포드 세이블이었고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이 문을 열어준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 그 뒤로 신차가 없었냐? 국내에 출시되는 차들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건 브랜드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포드는 가격부터 별로 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익스플로러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2.3 가솔린 터보 모델은 무려 6,900만원에 달하고요. 3.0 가솔린 터보 모델은 거의 7,900만원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합니다. 8,200만원 정도 합니다. 익스플로러가 고급차는 아닙니다.
이 가격이면 농담이 아니라 제네시스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링컨의 에비에이터 있죠? GV80만한 대형 SUV인데 시작 가격이 9,285만원입니다. 익스플로러 가장 비싼 모델하고 1,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수많은 경쟁 모델 중에 누가 익스플로러를 사겠냐는 거죠. 이건 그냥 쉽게 비유하면 팰리세이드랑 GV80 가격 차이를 딱 1,000만원만 둔 겁니다. 팰리세이드가 잘 팔릴까요? 팰리세이드 풀옵션하고 GV80 깡통의 가격 차이는 실제로 1,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팰리세이드는 시작 가격이 3,800만원대입니다. 중간 가격을 생각하면 4,000만원대에 사는 차란 거죠. 현대차가 왜 가격 경쟁을 해야 하냐고요? 포드보다 전세계 판매량이 많고 한국은 이런 현대차 그룹의 본진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차를 많이 팔고 싶으면 현대차랑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벤츠랑 BM은 바보라서 프로모션을 수천만원씩 하겠어요? 당장 머스탱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V8 머슬카라 해도 GT 컨버터블 가격이 8,600만원이 나옵니다. 프로모션 조금 받으면 최근에 출시된 CLE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성향이 다른 차이긴 해도 가격 경쟁력부터 꽝이었다는 거죠. 이제 국산차와 수입차의 간극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팔고 싶었으면 대중 브랜드 중에서는 적어도 토요타랑은 판매량이 비슷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으니 철수까지 논의하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링컨은 조금 다릅니다. 링컨은 사실 포드보다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는 오히려 잘 팔릴 만한 신차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요? 큰 SUV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걸 선호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벤츠나 BM SUV 판매량도 상당하죠. 링컨은 가격 경쟁력보다도 이미 갖추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마케팅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다는 게 너무 크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에비에이터 이거 실제로 보거나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생긴 것부터 웅장하고요. 승차감이나 정숙성, 움직임 어느 하나 별로인 게 없습니다. 3.0L 6기통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9천만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GV80하고 겹치고 BM이나 벤츠 SUV랑 비교하면 오히려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사실 전략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국산차인 제네시스랑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풍부한 옵션 사양, 여기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하면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절로 따라온다. 이런 걸 확실하게 어필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거죠. 사실 뭐 에비에이터 이전 세대의 미국 차들은 만듦새가 진짜 흔히 생각하는 미국차 그 자체였습니다. 잘 나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딘가 좀 덜 만들어진 것 같으면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것 같은 만듦새가 흠이었다고요. 그런데 미국 브랜드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품질에 신경을 썼고 그래서 에비에이터부터 나오는 미국 차들은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앞에서 말한 가격 전략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미국 차라는 걸 제대로 강조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대로 나온 차들 중에 조건만 놓고 보면 안 팔릴 차들이 없었습니다. 에비에이터 같은 GV80급 차들은 물론이고 에스컬레이드급 내비게이터도 나왔고요. GV70급 코세어와 노틸러스 같은 차들도 있었습니다. 동급 모델들 중에 제네시스, 벤츠, BM에서 안 팔려서 고민인 차들은 없는 게 확실합니다. 포드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없었던 게 맞는데 링컨은 좀 아까운 겁니다. 충분히 어필할 만한 게 많았는데 이걸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고 입소문까지 날 정도로 열심히 홍보했나? 내지는 그에 적합한 홍보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국산차든 수입차든 우수한 브랜드가 시장에 많고 이 브랜드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 독점 시장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도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포드는 한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아서 괜찮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친환경 차를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주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포드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미국에만 의존하는 게 포드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테슬라 같은 떠오르는 글로벌 회사들이 왜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충분히 큰 시장으로 부상한 건 부정할 수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철수설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